1. 임차 목적물의 가치 대비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계약할 것. 2. 주민등록을 할 것. 3.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것.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기준의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잘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기의 보증금을 잘 돌려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상담 전화를 받고 생각해보니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변호사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내가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적인 상담 전화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살던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도 한 적이 없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았다. 등기부의 을구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충격적인 질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차계약 잘 체결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1. 임차 목적물의 가치 대비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계약할 것. 2. 주민등록을 할 것. 3.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것. 4. 임대차 종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든 임차권 등기 후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연 12%의 지연 이자와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자,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 2, 3, 특히 1을 잘하면 4를 안 해도 됩니다. 모든 문제는 1점, 자신의 임차 목적물의 가치 대비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계약할 것이라는 점을 잘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중 제일 중요한 이야기 1점, 자신의 임차 목적물의 가치 대비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계약할 것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 임차 목적물의 시세, 즉 매매가를 파악할 것. 나, 임차 목적물의 현재 담보물권 등 나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지 파악할 것. 다, 내 보증금이 가에서 나를 뺀 금액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할 것. 자,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가에서 나를 뺀 금액, 즉 임차 목적물의 시세, 가치에서 임차 목적물의 현재 담보물권 등 나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뺀 금액 대비 보증금이 적을수록 안전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세 물건은 찾기 어렵고 저렴한 보증금의 월세 비중이 큰 물건들만 남게 되겠죠. 자, 시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동네 부동산을 5군데 이상 돌면서 임대 목적물의 매매가를 파악한다든가 네이버 매물을 확인한다든가 또 실거래가를 조회한다든가. 네, 물론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매매가 그 적정가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평형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노력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세 계약에서 그 정도 수고는 하는 것이 맞고 만약 내가 못하면 부모, 형제, 삼촌, 이모, 고모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내 편을 동원해서라도 임차 목적물의 시세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는 매매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구 주택이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파악해야 하고 등기부의 을구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자, 우리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건 민사 소송밖에 없습니다. 승소하면 집행해야죠. 집행이 뭐냐고요? 패소한 피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내가 갖고 가는 게 그게 집행입니다. 그러면 집행, 즉 피고의 재산을 팔아서 돈을 받으려면 재산이 내 돈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값어치가 있어야죠.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기도 어렵고 알아내는 것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임차 목적물의 시세에서 나보다 앞선 임대인의 빚쟁이들의 빚을 뺀 금액이 장차 내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보다 커야겠죠. 즉 담보물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의 시세와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 금액을 파악해야 하는 거죠. 가령 3억짜리 집이 있고 보증금이 1억인데 은행 빚이 1억이 있어서 등기부의 을구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이 있다면 3에서 1.3을 빼면 1.7이고 1.7의 70%는 1.19, 즉 1억 7천의 70%는 1억 1,900만 원이니 1억의 보증금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었으면 2. 주민등록할 것, 3.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 받을 것, 이 두 가지 꼭 하십시오.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주민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면 그냥 주민등록 하십시오. 주민등록을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조 대항력 등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자, 이 주임법 제3조 대항력에 따라서 인도와 주민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 즉 순위보전의 효력 또한 발생합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만약 임차 목적물을 집행, 즉 경매에 붙여야 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닌 제3자, 즉 다른 채권자 또는 경매에서 집을 산 사람,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에게 내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고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주택의 인도, 받음과 주민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면 묻다 주민등록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민등록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도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등록 전에 계약 체결하셨다면 먼저 확정일자 받으셔도 되고 뭐 같은 날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장부에 계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2023년 7월 12일 이런 날짜 도장을 꽝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것처럼 순위 보전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내가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력은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점유를 지속하고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어야 지속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권 등기를 하여 대항력과 순위 보전의 효력을 유지시켜 둔 상태로 이사를 하고 주택은 임대인에게 돌려주면서 보증금 및 연 12%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 적정 금액의 보증금으로 계약하라. 이거 못 지키면 나중에 모든 일들이 스텝이 다 꼬입니다. 2. 임차인은 묻다 임차 목적물을 주소지로 주민등록하고 3.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두시면 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국 어디서나 02-545-8272로 전화하셔서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